오늘 고영태가요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과 직접 현장에서 마주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고영태 증언들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봐요. 대통령 옷값 작업비 최순실이 냈다. 공동지갑론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는 고영태 나오기 전에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나와서 또 다른 증언을 했고요. 고영태는 최순실이 장관을 직접 만지는 걸 보고 겁나서 그만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거든요. 겁나서가 중요한 말이에요. 국정농단의 핵심이 최순실이라는 거 한 번 더 증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저는 그것보다도 신동욱 씨가 고영태가 박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사실 알고 있다.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양심선언을 해달라 촉구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고영태가 최순실을 통해서 최순실과 관련된 지난 1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최순실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고영태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물며 박근혜 오촌 간 살인 사건 문제도 고영태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파장이 일고 있어요. 지금 고영태 고향에서는 프랜카드가 붙었어요. 진짜? 어. 뭐라고? 힘내라. 그 진실을 얘기해줘서 고맙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의. 주말에 거기가 전체 인원이 2,200명이래요. 2,200. 경찰 추산 300명이 집회를 했거든요. 토요일 날. 굉장히 심각하죠. 어디서요? 고향에서. 고향에서 고향 면사무소 앞에서. 대덕면. 대덕면에서. 면사무소에서. 근데 실제 참여자는 5,00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25% 진짜요?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헐. 대단합니다. 사진 봐도. 힘내라 고영태. 굉장히 지금 고영태 힘내라. 용기 내주어 고맙다잉.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동욱 씨도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를 많이 보내는데 빨리 아버님의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아 양심선언을 함께 해달라 이렇게 촉구할 정도니까 고영태가 지금 어쨌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다. 그리고 헌재나 특검도 고영태의 증거 있는 말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적 염원이고요. 물론 이번 중연 안에서 이 옷값 문제가 거론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 별거 아니잖아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게 뇌물죄로 가는 가장 확실한 증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의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만 저는 저 헌재 대리인단이 얘기했던 두 사람 사이의 그 은밀한 관계에 대해서 또 썬데이 서울의 이번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쪽으로 좀 여론을 확 몰아가기 위해서 그런 원색적인 질문과 답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요거는 기대를 구분이 좀 했거든. 되는 상황인데요. 고영태는 헌재에 출석을 안 합니다. 헌재에서는 그런 식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없고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영태는 헌재는 안 갑니다. 안 가도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영태 같은 경우는 지금 형사재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나타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그쪽이 몰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형사재판에 나옵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무슨 관계냐이냐가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십으로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질문이 없더라고. 뭘 그걸 기대해? 왜 물어? 아니 형사재판에서 고영태한테 최순실은 언제 어떻게 알고 됐고 무슨 사이냐? 청문회도 그걸 아니고. 왜 얘기하냐고요? 아니 청문회에서는 그 이원영인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좋아하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었어. 미친 거 아니야? 하여튼 근데 지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옷값 대납 문제는 그냥 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뇌물. 그게 아니라 그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그러면 오호라 공동지갑론 아다리인 거야.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고영태는 제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몰래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돈을 척하니 내는 것도 보여주었었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될 텐데 지금 그 오촌 조카 살인 사건까지 포함해서 결국 최순실이 저지른 어떤 일들을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상당히 많이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신동우 씨로부터 나온 건데 고영태가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고영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얘기를 앞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번에 굉장히 많은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영그룹에서 토지도 받았고 재단기금 1,000억 원 출연 등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연선문 직접 고치는데 그 재미를 붙였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사실로 드러났고 그다음에 이제 오촌 살인 사건도 계속 지금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다음에 안다면 결국 그건 최순실네가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 더더욱이 지금 네. 특검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고영태가 WK의 이사잖아요. 이 이사 중에 설립 자금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운영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동통장, 공동지갑론이 이제 밝혀지는 것이고 어떻게 강제로 기금들을 모집하고 썼느냐 이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재단은요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재단의 돈은요 반드시 내규가 정한 룰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쓰고 회계보고하고 회계감사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이사인 고영태가 굉장히 속속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특검이 많은 것을 좀 얻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영그룹은 그 이후에 부도가 나지 않았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고영태 씨를 밀착 취재해온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연결해 봅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잠적설 돌았을 동안 고영태 씨 어디서 뭐 했어요?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역삼동에 있다가요. 예. 경기도 한 작은 도시에 집에서 그냥 계속 누워 있고 안 나가고 앉아 있고 그랬습니다. 예. 그 탄핵 심판 법정에는 왜 안 나왔었던 거죠?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들 그리고 최순실 씨 그다음에 차은택 씨가 자꾸 저기 고영태 씨의 사생활 예. 그다음에 그 뭐 마약 전과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 이게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의 그 지금껏 그 해왔던 잘못들과 그게 그 본질적으로 예. 벗어난 문제인데 예. 본질에 벗어나서 자꾸 흥미 위주 그다음에 가십으로 몰고 가서 네. 그 본질을 흐리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래서 본인이 받는 고통도 있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싸움에는 응해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장하면 그런 까십거리만 더 양산되는 거 이걸 우려했다? 네네네. 그 주진우 기자가 일전에 저랑 인터뷰하면서 고영태, 노승일 뭐 이런 사람들 신변 위험 느끼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랍니까? 그때는 많이 따라다니고 미행도 하고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서 우려하고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고영태가 안 나오고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 노승일 씨는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미행하거나 감시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오늘 최순실 재판에는 왜 나오게 됐습니까? 그 고영태 씨는 나오지 않는 동안에도 두문불출한 동안에도 검찰 수사하고 특검 수사에는 다 도왔어요. 그래서 예. 왔었어요. 검찰청에는. 예. 그리고 재판에는 간다는 입장이었어요. 예. 다만 최순실 씨 측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자꾸 이상한 문제로 몰고 넘어간다고 거기에 대한 반대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 좀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아예 그냥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숨어 있었던 최순실이 예. 고영태와의 불륜 관계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던데 네. 그분들이 그런 전략을 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차은택 씨도 마찬가지인데 생각,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영태 씨는 자기가 그런 느낌과 생각만 가지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순실 씨와 주변 관계에 대해서. 예.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하나 사건의 실체보다는 그런 약간 말초적인 거 이런 예. 가십에 훨씬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싸움을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고영태 씨는 사실은
그 자기가 한 얘기보다 자기의 사생활이 더 들춰지면서 본인 물론 가족들이 고통이 크거든요. 그래서 예. 본인이 뭐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예. 저기 최순실 씨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그 회사에 다니면서 예. 거기에서 그 욕을 먹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죄스럽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핵심의 본질, 최순실이 어떻게 농단을 했나, 대통령이 어떻게 잘못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생각이 있어서 예. 지금껏 검찰 수사에 나왔고, 그런데 예. 자꾸 여론과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내가 그 입장이 된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네. 뭐 그런 뭐 가십성의 뭐 불륜설이니 이런 거가 나온다고 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대통령의 위법행위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본질을 그냥 흐트리는 거, 탕물 뿌리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법정에 가기 전에도 아마 대화를 나눴을 텐데 심경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고향에 있는 분들이 편지를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예. 고영태 힘내라. 너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는 조금 용기를 갖긴 했어도 그래도 다시 자기 얼굴이 나와야 되고 또 자기 사생활이 이렇게 파헤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하죠. 그래도 담담하게 잘 갔습니다. 네. 네. 오늘 최순실 씨가 뭐 자기가 직접 고영태 증인 신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직 거기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검찰이 고영태 씨한테 확인할 내용이 많고 예. 그 이후에 최순실 씨 변호사들이 묻고 그 이후에 최순실 씨가 직접 물을 예정인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죠. 예,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검찰의 질문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 의상비를 최순실 씨가 어떻게 줬는지, 예. 그다음에 연설문 고친 내용, 예. 그다음에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예. 그리고 미얀마 대사 관세청에 인사청탁을 한 부분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튼 더 블루케이 이런 것의 운영을 고영태가 주도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서요? 고영태한테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데 내용과 그 사실들 지금 나온 증거들과 정황들 그만 봐도 최순실 씨가 직접 운영을 했고 그 밑에서 심부름 역할을 했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예. 자꾸 고영태 표현으로는 손바닥으로 자꾸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예. 그러면서 자기만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목되는 진술로 고영태 씨가 이게 뭔가 좀 두려움이 들어서 자기가 그 의상실 같은 것도 접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두려움이라는 게 설마 했는데 정말 장관도 임명되고 막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건 무슨 뜻이에요? 최순실 씨가 그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나라를 움직일 정도의 그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고요. 네. 그걸 알면 알수록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이만큼인데 자기는 체육인이었고 네. 자기는 옷과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했고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술집에서 가라오케를 경영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조언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도와줄 수 있는데 나머지는 자기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너무 큰 일을 벌이고 너무 큰 그림, 그 국가기관을 움직이면서 예. 그리고 대통령을 지시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예. 이거는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는 발을 뺐다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법정에까지 이제 출석 요구서를 가져와서 고영태 씨한테 헌재 심판에 좀 나와달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헌재 심판에는 그러면 안 나간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겁니까? 안 나갔으면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그 헌재 재판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계속
재판을 미루기 위해서 고영태를 이용한다 이게 예. 이렇게 되는 거에서도 원치 않아서 아하. 이번 주에는 재판에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었죠. 고맙습니다. 네. 시사일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사실로 드러났고 그다음에 이제 오촌 살인 사건도 계속 지금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다음에 안다면 결국 그건 최순실내가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 더더욱이 지금 네. 특검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고영태가 WK의 이사잖아요. 이 이사 중에 설립 자금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운영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동통장, 공동지갑론이 이제 밝혀지는 것이고 어떻게 강제로 기금들을 모집하고 썼느냐 이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재단은요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재단의 돈은요 반드시 내규가 정한 룰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쓰고 회계보고하고 회계감사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이사인 고영태가 굉장히 속속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특검이 많은 것을 좀 얻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영그룹은 그 이후에 부도가 나지 않았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고영태 씨를 밀착 취재해온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연결해 봅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잠적설 돌았을 동안 고영태 씨 어디서 뭐 했어요?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역삼동에 있다가요. 예. 경기도 한 작은 도시에 집에서 그냥 계속 누워 있고 안 나가고 앉아 있고 그랬습니다. 예. 그 탄핵 심판 법정에는 왜 안 나왔었던 거죠?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들 그리고 최순실 씨 그다음에 차은택 씨가 자꾸 고영태 씨의 사생활 예. 그다음에 그 뭐 마약 전과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 이게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의 그 지금껏 그 해왔던 잘못들과 그게 그 본질적으로 예. 벗어난 문제인데 본질에 벗어나서 자꾸 흥미 위주 그다음에 가십으로 몰고 가서 그 본질을 흐리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래서 본인이 받는 고통도 있지만 이게 본질이 아닌 사업을 한다고 그 회사에 다니면서 거기에서 욕을 먹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죄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핵심의 본질, 최순실이 어떻게 농단을 했나, 대통령이 어떻게 잘못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생각이 있어서 지금껏 검찰 수사에 나왔고 그런데 자꾸 여론과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내가 그 입장이 된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네. 뭐 그런 뭐 가십성의 뭐 불륜설이니 이런 거가 나온다고 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대통령의 위법행위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본질을 그냥 흐트리는 거, 탕물 뿌리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법정에 가기 전에도 아마 대화를 나눴을 텐데 심경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안타깝고요. 사실은 고향에 있는 분들이 편지를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고영태 힘내라. 너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는 조금 용기를 갖긴 했어도 그래도 다시 자기 얼굴이 나와야 되고 또 자기 사생활이 이렇게 파헤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하죠. 그래도 담담하게 잘 갔습니다. 네. 네. 오늘 최순실 씨가 자기가 직접 고영태 증인 신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검찰이 고영태 씨한테 확인할 내용이 많고 그 이후에 최순실 씨 변호사들이 묻고 그 이후에 최순실 씨가 직접 물을 예정인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죠? 예,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검찰의 질문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 의상비를 최순실 씨가 어떻게 줬는지 그다음에 연설문 고친 내용 그다음에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리고 미얀마 대사 관세청
그 관세청에 인사청탁을 한 부분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튼 더 블루케이 이런 것의 운영을 고영태가 주도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서요? 고영태한테 이랬구나. 그래서 그런 싸움에는 응해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장하면 그런 까십거리만 더 양산되는 거 이걸 우려했다? 네네네. 그 주진우 기자가 일전에 저랑 인터뷰하면서 고영태, 노승일 뭐 이런 사람들 신변 위험 느끼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랍니까? 그때는 많이 따라다니고 미행도 하고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서 우려하고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고영태가 안 나오고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 노승일 씨는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행하거나 감시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오늘 최순실 재판에는 왜 나오게 됐습니까? 그 고영태 씨는 나오지 않는 동안에도 두문불출한 동안에도 검찰 수사하고 특검 수사에는 다 도왔어요. 그래서 왔었어요. 검찰청에는. 그리고 재판에는 간다는 입장이었어요. 다만 최순실 씨 측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자꾸 이상한 문제로 몰고 넘어간다고 거기에 대한 반대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 좀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숨어 있었던 최순실이 고영태와의 불륜 관계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던데. 네. 그분들이 그런 전략을 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차은택 씨도 마찬가지인데 생각,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영태 씨는 자기가 그런 느낌과 생각만 가지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순실 씨와 주변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하나 사건의 실체보다는 그런 약간 말초적인 거 이런 가십에 훨씬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싸움을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고영태 씨는 사실은 자기가 한 얘기보다 자기의 사생활이 더 들춰지면서 본인 물론 가족들이 고통이 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저기 최순실 씨하고 같이 이 증언의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만 저는 헌재 대리인단이 얘기했던 두 사람 사이의 그 은밀한 관계에 대해서 또 썬데이 서울에 이번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쪽으로 좀 여론을 확 몰아가기 위해서 그런 원색적인 질문과 답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요거는 기대를 구분이 했거든. 좀 되는 상황인데요. 고영태는 헌재에 출석을 안 합니다. 헌재에서는 그런 식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없고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영태는 헌재에는 안 갑니다. 안 가도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영태 같은 경우는 지금 형사재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나타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그쪽이 몰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형사재판에 나옵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무슨 관계냐이냐가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십으로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질문이 없더라고. 뭘 그걸 기대해? 왜 물어? 아니 형사재판에서 고영태한테 최순실은 언제 어떻게 알고 됐고 무슨 사이냐? 청문회도 그걸 아니고. 왜 얘기하냐고요? 아니 청문회에서는 그 이원영인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좋아하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었어. 미친 거 아니야? 하여튼 근데 지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옷값 대납 문제는 그냥 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뇌물. 그게 아니라 그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그러면 오호라 공동지갑론 아달인 거야.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고영태는 제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몰래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돈을 척하니 내는 것도 보여주었었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될 텐데 지금 그 오촌 조카 살인 사건까지 포함해서 결국 최순실이 저지른 어떤 일들을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상당히 많이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신동욱 씨로부터 나온 건데 고영태가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고영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얘기를 앞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번에 굉장히 많은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영그룹에서 토지도 받았고 재단기금 1,000억 원 출연 등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연선문 직접 고치는데 그 재미를 붙였다라는 것이고 예. 오늘 고영태가요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과 직접 현장에서 마주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고영태 증언들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봐요. 대통령 옷값 작업비 최순실이 냈다. 공동지갑론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는 고영태 나오기 전에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나와서 또 다른 증언을 했고요. 고영태는 최순실이 장관을 직접 만지는 걸 보고 겁나서 그만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거든요. 겁나서가 중요한 말이에요. 국정농단의 핵심이 최순실이라는 거 한 번 더 증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저는 그것보다도 신동욱 씨가 고영태가 박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사실 알고 있다.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양심선언을 해달라 촉구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고영태가 최순실을 통해서 최순실과 관련된 지난 1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최순실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고영태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물며 박근혜 오촌 간 살인 사건 문제도 고영태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파장이 일고 있어요. 지금 고영태 고향에서는 프랭카드가 붙었어요. 진짜? 아니에요. 뭐라고? 힘내라. 그 진실을 얘기해줘서 고맙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의. 주말에 거기가 전체 인원이 2,200명이래요. 2,200. 경찰 추산 300명이 집회를 했거든요. 토요일 날. 굉장히 심각하죠. 어디서요? 고향에서. 고향에서 고향 면사무소 앞에서. 대덕면. 대덕면에서. 면사무소에서. 근데 실제 참여자는 5,00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25% 진짜요?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헐. 대단합니다. 사진 봐도. 힘내라 고영태. 굉장히 지금 고영태 힘내라. 용기 내주어 고맙다잉.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동욱 씨도 고향 사람들을 그렇게 지지를 많이 보내는데 빨리 아버님의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아 양심선언을 함께 해달라 이렇게 촉구할 정도니까 고영태가 지금 어쨌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다. 그리고 헌재나 특검도 고영태의 증거 있는 말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적 염원이고요. 물론 이번 중연 안에서 이 옷값 문제가 거론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 별거 아니잖아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게 뇌물죄로 가는 가장 확실한 증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